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2차례에 걸쳐서 서울에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강연의 초점은 역시 그동안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온 대로 어떻게 하면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가짜 나인,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인, 근원의 나, 창조주,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풀리는 무의이화의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가장 강조해온 바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펼쳐진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내가 밥을 먹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나는 밥을 먹는다는 생각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눈을 통해 형상화시켜서 바라보고, 귀를 통해 청각화시켜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게 됩니다. 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간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내가 미국에 가는 형상화된 그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나는 미국에 간다는 생각 속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와 동시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나라는 그 몸이 시간을 따라 흘러가고, 또 그 생각 속에서 비행기도 시간을 따라 흘러가고, 또 그 생각 속에서 비행장도 흘러가고, 한국도 흘러가고, 또 미국도 흘러가고, 하늘도 흘러가고, 또 비행기 내에 탑승객들도 흘러가고 승무원들도 흘러가죠. 시간을 따라서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도 움직일 수 있고, 비행기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늘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등산한다, 산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산에 올라가는 그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나는 산에 올라간다는 생각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동일시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나는 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고, 산은 나를 향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마치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주 공간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주 공간을 바라보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난 우주 공간을 바라본다는 그 생각 속에 나도 들어있고 우주 공간도 들어있습니다. 나와 동시하는 생각 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동시하는 생각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는 모든 생각들이 다 떠오르죠. 그래서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나도 움직이고 우주 전체도 움직이게 되죠. 나는 지금 강연장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왜 강연장에 앉아 있을까요? 나는 강연장에 앉아 있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연장 속의 현실이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꿈속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꿈속의 현실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붙들고 나와 동시하는
생각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는 이 꿈속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동시하는 생각 속에 이 현실이 생생한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 꿈속에 나도 역시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가짜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의 현장 밖의 상황을 떠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 현장 밖의 현실, 예컨대 학교에 나가 있는 아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에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르죠. 직장에 나가 있는 남편을 떠올려 봅니다. 남편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에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떠올려 봅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에 정지된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집 안에 있는 부엌, 식탁을 떠올립니다. 식탁도 역시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르죠. 집 안에 있는 냉장고도, 그리고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평면의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내가 강연장에서 벗어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들과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면 그 상황은 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까? 나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생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동시하는 그 생각이 펼쳐내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아까는 왜 강연장에서는 아들이 정지된 평면의 이미지로 돌아왔을까요? 그때는 나와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편도 역시 나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들과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을 나와 동시하기 때문에 나와 동시하는 그 생각 속에 아들도 들어있고 남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아까 강연장에서 떠올렸던 부엌도 들어있고 또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올랐던 이 평면의 이미지들이 일제히 정렬돼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나라는 홀로그램과 밥이라는 홀로그램, 부엌이라는 홀로그램, 즉 나와 나가 아닌 홀로그램들이 일제히 내 눈앞에 펼쳐져서 마치 진짜 같은 홀로그램 상황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날아간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에 붙들고 있으면 나라는 홀로그램과 비행기라는 홀로그램과 미국이라는 홀로그램과 하늘이라는 홀로그램과 한국이라는 홀로그램과 공항이라는 홀로그램과 이 모든 홀로그램들, 즉 나라는 홀로그램과 나가 아닌 모든 홀로그램들이 나와 동시하는 생각대로 일제히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진짜 같은 홀로그램 환영을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두려운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사실, 그 상황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 나는 그 가짜라는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느껴줘서 풀어주게 되죠. 그럼 두려운 상황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진짜라고 착각하면, 그러니까 나와 동시하는 생각 속의 나를 진짜라고 착각하면 이 두려움으로 그 생각을 억눌러 버리게 되죠. 그러면 나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억눌려 버리고 또 두려움도 나와 동시에서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 억눌려 버린 그 두려운 생각은
반복해서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 상황이 가짜임을 알고, 즉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 속의 나는 진짜 나가 아님을 알고 그 두려움을 느껴줘야 합니다. 그 생각 속의 나를 진짜라고 착각하면 나는 두려움을 또 억눌러 버리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을 형상화시켜서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존재, 무한한 존재, 즉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진짜 나임을 자각해야 텅 빈 마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텅 빈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고 느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두려움은 그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두려운 생각도, 두렵다는 생각도, 빚을 지고 있는 게 두렵다는 생각도 역시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두렵지 않은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나라는 생각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나라는 생각에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덧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는 생각이 되고, 이 생각이 연출해내는 내가 밥을 먹는 홀로그램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죠. 나라는 생각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날아간다는 생각을 덧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날아간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생각이 내 눈앞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형상화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 창조주인 진짜 나가 사용하는 수많은 홀로그램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주는 나라는 홀로그램과 나가 아닌 홀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으로 이 홀로그램들이 일제히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합니다. 이처럼 진짜 나는 홀로그램 내가 아니라 텅 빈 마음 창조주다. 근원의 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텅 빈 마음으로 홀로그램 인생 영화가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억누르지 않고 올라오는 감정들을 느껴주게 됩니다. 느껴주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통 없이 물결처럼 흘러가게 되죠.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난폭했습니다. 늘 술에 찌들어 있었고, 술에 취하면 항상 모든 걸 때려 부수고 어머니와 저 동생들을 때렸습니다. 온갖 난동이 끝나야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에는 정말 두렵고 무서웠지만 거울 명상을 시작하고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폭력과 고함 속에서 아버지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이 일그러지며 술 취한 아버지의 얼굴이 되고 이내 무서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라는 외침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새 아버지에게 혹독한 학대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 모습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거울 속에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이 10살 정도 되는 소년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를 때리지 말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까까머리에 헐거운 옷을 입은 채 울부짖는 소년을 보고 나니 너무 힘들어 명상을 중단한 채 누웠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계속 나오는 트림과 메스꺼움이 몇 시간 지속되다가 마침내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몸이 나가 아니라는 진실에 눈을 뜨면 나는 텅 빈 마음이 되고 텅 빈 마음이 된 나는 나가 아닌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억눌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거울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와 동시하는 생각으로 창조된
인생 영화 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진짜 나인, 텅 빈 마음속의 홀로그램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는 60대 초반 여성인데 5년 전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붓고 몸이 땅에 닿기만 해도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아주 강한 약과 스테로이드로 잠시 고통을 해소할 뿐이었습니다. 가벼운 설거지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건 텅 빈 무한한 마음속에서 떠오른다는 걸 되뇌며 거울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몇 달쯤 하다가 20여 년 전 겨울철 노점에서 옷을 팔면서 주변 상인들의 거친 말과 단속반의 눈을 피해가며 두려움과 공포, 추위에 떨던 장면을 떠올려가며 그 감정들을 느껴주던 중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손이 쪼글쪼글해지면서 몸에 붓기가 쫙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 펄쩍 뛰어봐도 발이 안 아팠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근력이 90세 노인의 몸이었는데 넉 달이 지난 지금은 완전 정상 이상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텅 빈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을 느껴주자 물질화된 감정들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면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몸을 나와 동시한 채 감정들을 느껴주면 몸에 억눌린 감정들이 빠져나가기 어렵지만 몸은 감정들을 느껴주기 위한 텅 빈 마음속의 장치임을 알게 되면 텅 빈 마음속으로 자유로이 빠져나갑니다. 치유 사례를 보내실 곳은 swkim1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